또 그다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그 무주상권 영화제의 메인 섹션이기도 한 네네. 한국 장편 네. 경쟁 부분이 창 섹션인데요. 어떤 영화들이 있나요? 네, 올해는 10편의 영화가 한국 장편 경쟁 부분 창 섹션에서 상영이 되는데요. 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간략하게만 대략 작품 제목 정도만 짚고 가면 무엇보다 작년 화제작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작년 화제작 요거 있겠네요. 윤단비 감독의 남매의 여름밤 로테르담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프리미어로 맞습니다. 상영됐고 또 네네네. 좋은 호평을 받았고 네. 예, 그리고 부산 영화제 상영됐던 영화가 여기 비밀의 정원 네, 박성주 감독의 네네. 데뷔작이죠. 그리고 소재적으로 비슷하지만 네, 이 69세의 임선혜 감독님의 69세도 네, 이 영화들입니다. 네, 세 분 다 여성 감독님들이시고 네, 맞습니다. 또 그 앞에 그 69세와 비밀의 정원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여성이 주인공인 그쵸.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있겠네요. 네, 에듀케이션. 작년에 배우상 예, 부산 그 영화제에서 문예인 배우께서 배우상을 수상하신 영화죠. 아주 이 영화도 좀 독특한 영화고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그 기존의 시선들 이런 것들을 좀 전복적인로 느끼게 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올해는 다큐멘터리가 2편이 있죠. 네. 요 김상민 감독의 증발하고 오민욱 감독의 해협이 있어요. 이 작품은 DMZ에서 프리미어 했던 작품인데 그때 신인 감독상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되게 좀 오랜 기간 동안 제작이 이루어졌고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또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작품이 좀 한국에서 좀 보기 어려웠던 약간 실험적인 다큐멘터리예요. 마치 조금 너무 이 영화를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거창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크리스 마르케의 작업을 조금 연상시키는 그런 지점이 있는 네. 영화라고 볼 수 있어서 또 좀 실험적인 특별하게. 형식의 다큐멘터리군요. 네, 제가 이제 영화 뽑을 때 꼭 실험적인 포지션으로 한두 작품을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비교적 신작이죠. 네, 이 작품은 네, 여름날 오정석 감독님의 여름날 작년 서독제에서 프리미어했고 네. 좀 이렇게 뚱한 코미디 네, 재밌습니다.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그 차기작을 선보이신 감독님도 계시죠? 네, 맞습니다. 한강의 박근영 감독님의 신작 정말 먼 곳이고요. 다른 이야기보다 네, 나중에 또 더 보시면 좋겠지만 영화 되게 좋고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이 이제 그 감독님께서 우리 장건자 감독님께서 제작을 맡으신 영화죠. 신동민 감독의 바람과 안개를 걷어가다오. 네. 어떤 영화인지 뭐 잠깐 한 말씀 짧게. 네, 그 심동민 감독은 제자 인연으로 만난 감독인데요. 예, 그 아주 그 학생 때부터 아주 좀 독특한 그 자기만의 시선과 색깔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감독이고 이 영화를 제가 좀 쭉 팔로우하면서 장편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완성을 해서 올해 선보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가 이제 박희공 감독의 축복의 집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 처음 소개되는 영화인데요. 사실은 이 영화 좀 특이한 게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탈린이라고 하는 영화제가 있는데 거기 신인 경쟁 부분에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영화입니다. 이 창 섹션이 사실 그 보면 그 지난 역대 라인업들을 보면 상당히 그 별들의 전쟁을 좀 방불케 하는 그런 좀 라인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제 그런 라인업 안에서 또 새로운 작품들이 한두 편씩 그 프리미어로 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하셔가지고 보면 항상 어떤 영화들일지 또 어떤 영화가 수상을 할지 또 그런 것도 상당히 항상 궁금한 그런 섹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 부분 소개했으니까 이제 다음 판 섹션 소개하려고 하는데 판 섹션은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들어가 있는 약간 거대한 섹션인데요. 보통 이제 개봉작들하고 개봉하지 않은 영화들 주로 해외 영화 중심으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감독님께 리스트를 보여드렸더니 감독님께서 4편을 뽑아주셨더라고요. 네, 그 되게 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고 좀 기대가 되는 영화들인데 무주에 올해 이제 무주상권 영화제에 가게 되면 좀 보고 싶은 영화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먼저 올해 배우들이 이제 감독으로 연출하신 그런 영화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폴 다노의 와일드라이프. 폴 다노는 아시는 것처럼 뭐 그 폴 토마스 앤더슨의 데얼비 블러드 또 등등 아주 주요한 영화들에서 아주 걸출한 연기를 보여줬고 또 저는 사실 와일드라이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여서 한번 꼽아봤고요.
이 되게 엄청나게 좋은 성장 영화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 해체돼가는 가정을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춘기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도 이 폴다노라는 배우가 그냥 배우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영화로 감독으로 데뷔하게 될지는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 폴다노의 와일드라이프 아주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편은 그리고, 그 네. 오다기리조 네. 씨가 연출한 네, 그 네. 도이치 이야기라는 네, 작품인데요. 네, 네. 이 영화는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맞습니다. 프리미어로 상영이 되고 또 오다기리조가 사실 이전에도 영화를 연출한 적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좀 자의식이 좀 있는 어떤 그런 그렇죠. 예, 사실은 저도 봤을 때 연출 영화 있지 않아? 생각을 했는데 데뷔작이더라고요. 네, 처음으로 연출한 영화고 또 공교롭게도 이 와일드라이프도 그렇고 또 이 도이치 이야기도 이 동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극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과거로 맞아요. 좀 시간을 네. 거슬러 올라가서 네. 어떤 그 당대의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네. 이야기는 이제 지금은 사라진 어떤 뱃사공의 맞습니다. 이야기를 굉장히 좀 그 어떤 시적인 이런 네. 느낌으로 만들어낸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은 영화 선택하셨더라고요. 네, 그 조나힐 네. 의 데뷔작이죠. 배우죠, 네. 조나일도. 그 미드나이티스라는 네. 영화인데요. 이 영화도 90년대의 문화를 다루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영화입니다. 90년대 어떤 그런 길거리, 네. 어떤 하위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 좀 아주 좀 감각적이고 좀 어떤 재미있는 그런 영화 음악 너무 좋잖아요. 음악도 너무 좋고 네, 너무 그렇습니다. 좋고 저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그 션 베이커 감독이 떠올랐어요. 아, 예, 그럴 네. 수 있을 션 베이커 감독 초기작들이 전부 LA 배경으로 해서 네. 약간 미국의 흑인들, 소수자들, 하위 문화 다루는 작업들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조나일 감독도 그런 연장선상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감독님의 진짜 좋아하시는 영화시죠? 네, 네. 그 미야케쇼라는 감독인데요. 그 아마 좀 낯선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꾸준하게 계속해서 자기만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감독님이십니다. 그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네. 아마 2018년 그 키네마 줌보 베스트? 음. 예, 아마였던 것 같아요. 네.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정받았고, 결이 좀 다른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좀 일상적인 시간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일상적인 시간들을 지루하지 않게 그 틈새의 어떤 시간들을 굉장히 좀 어떤 독특한 어떤 리듬과 어떤 감성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배우들의 연기와 카메라 그리고 음악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다른 영화들과 좀 다른 지점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외에도 저희 되게 좋은 영화들 올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뭐 캐나다 영화 2편 정도 생각나는데 하나는 그 안티고네, 소녀 안티고네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안티고네의 현대적 각색 버전입니다. 네, 이제 주인공이 이민자로서 캐나다에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잡혀가게 되고 그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 그 이제 소녀가 대신 감옥에 몰래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공권력과 대항하는 그런 영화인데 굉장히 힘있고 재밌고요. 그거 말고도 화이트라이라고 하는 또 캐나다 영화도 또 있어요. 그래서 되게 거짓말 잘하는 주인공, 여성 주인공 이야기인데 예, 그런 영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감독님도 오셔가지고 조금 이것저것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이렇게 뜻밖의 발견 뭐 이런 거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제 바람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저희 판섹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또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시네아스트, 네, 동시대 시네아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올해는 어떤 감독? 네. 켈리 레이카트 네, 맞습니다. 의 작품들을 상영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시네아스트 프로그램을 할 때 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냐면 일단 좀 작품의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뭐 5작품 내외의 작품을 방식편을 했는데 그 3개가 좀 일관성이 있어서 뭔가 그 안에서 이렇게 막 이 작품은 이렇고 저 작품은 저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소재가 바뀌어도 이야기가 바뀌어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감독님을 좀 선보이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재작년에는 제가 안드레 아놀드 감독 영국에 소개했고 작년에는
루벤 웨스트룬드 감독을 소개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켈리 레이카트 감독님을 소개하게 됐어요. 감독님이 보시는 켈리 레이카트 감독은 어떤 감독이신가요? 일단 저는 어떤 그 정념의 감독이다. 음. 정념, 그리고 굉장히 좀 그 시적인 언어를 네. 쓰는 감독님이시다. 그리고 인물들이 늘 걷고 또 늘 기차와 차가 나오고 네네. 또 미국의 풍경을 다른 식으로 다른 네. 시점에서 네. 보여주는 그런 감독님이시고, 켈리 레이카트 감독님의 영화의 어떤 분위기, 네네. 공기 이런 것들은 다른 영화들하고 확연하게 다른 것 같고, 맞습니다. 또 네. 미개 지름길 외에 나머지 영화들은 다 동시대 미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런 알레고리로 많이 또 읽어내는 그런 네. 지점들도 있는 그럴 수 영화라고 있죠.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생각이 있고. 듭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말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자기 영화에 대해서 내 영화는 안전망을 잃어버린, 네, 세이프티넷 뭐 이런 표현이던데, 안전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관한 영화다, 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어떤 관객분들한테 좀 낯선 이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새로운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영화가 많이 소개되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초기작부터 네. 근작까지 쭉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감독님께서 너무 좋아하신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입문작으로 웬디아 루시 혹은 어떤 여인들을 보시면 네, 네.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천작까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어떤 섹션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 프로그램이 사실은 5개의 섹션, 창, 판, 락, 숲, 길 이렇게 5개로 되어 있는데, 특징이 공간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화를 선정할 때 공간을 상상하면서 선정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특히 지금부터 소개할 2개의 섹션이 이제 야외 상영 섹션인데, 네. 이 섹션은 특히 공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공간에서 이 영화가 사용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영화를 선정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장소가 등남 운동장입니다. 네, 개막작이 상영되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운동장으로 알려져 있는 정기용 건축가가 이제 저희 설계한 운동장이고 저희의 메인 공간이죠. 그래서 올해는 무성영화 또 예년처럼 무성영화 라브 연주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작품 보셨나요? 이 작품 모두? 네.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나요? 네. 이게 사실은 채플린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영화를 다 봤다 생각하는데 막상 제목을 이야기하면 영화를 안 본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채플린이 어마어마한 필모그래피를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단편 영화 중에 좋은 거를 좀 선보이자 해서 이 2편을 선정을 했습니다. 유한계급과 네. 봉급날이고. 봉급날. 예, 2개 다 채플린의 장기가 되게 잘 살아 있고, 이 영화들이 이제 2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영화들인데, 이때가 이제 채플린이 본격적으로 장편으로 자기의 날개를 피려고 했던 그 시기예요. 그 직전 시기거든요. 채플린의 특징들이 너무 잘 드러나 있는 너무 재미있는 영화들, 풍자극이면서도 또 슬픔도 여전히 담겨 있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근데 라이브 연주 저희가 올해도 진행해요. 요 2 영화는 윤석철 트리오라고 하는 되게 이름 있는 밴드께 맡겼고요. 예, 윤석철 트리오 분들이 모여서 해주실 것 같고, 그리고 버스터 키튼의 항해자라는 영화를 해주실 팀은 신나는 섬이라는 팀인데요. 이 팀은 벌써 저희 영화제에 한 2번 정도 오셔서 버스터 키튼과 채플린의 영화를 각각 한 편씩 이미 이렇게 연주를 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되게 다양한 악기를 쓰는 팀이고, 이 윤석철 트리오는 재즈 밴드. 되게 이름 있는 재즈 밴드라고 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밴드라고 하면 이분들은 되게 다양한 악기를 쓰는 팝 밴드. 네. 윤석철 트리오와 신나는 섬에게 네네. 제안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주로 이제 음악적으로도 이런 저희가 하려는 이 무성 영화와 좀 어울리고, 또 다양한 자기의 음악들, 자기가 작곡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그런 팀들께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뭐 신나는 섬처럼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맡아주시면, 이렇게 윤석철 트리오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밴드분들이 또 올해 와서 해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 올해 또 이 등남운동장에서 펼쳐질 밤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숲 섹션이죠. 그 무주산골 영화제에서 아주 좀 색다른 그런 네. 상영 스팟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덕유산에 올라가면 옛날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렸던 큰 공간이 있습니다. 대지표정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해발 한 700~800m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 너머로 이렇게 산 능선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달이 이렇게 이동해 있는 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날씨가 좋은 날은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거를 이렇게 영화 보다가 별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야외에서 좀 보기 꺼려 하시는 분들도 이상하게 그곳에 가시면 영화를 좀 집중해서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매년 가장 큰 고민을 안겨주는 섹션입니다. 네, 근데 워낙 그 프로그래밍이 좀 탁월해서 거기서 영화를 보고 온 분들은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특별한 감독 특집 하나랑 주제별 특집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비의 논란. 모든 걸 다 가진 감독이죠. 네, 네. 그렇죠. 네. 예, 모든 걸다 마치 가진. 그 약 네. 20년 전에 프랑스와 오종에 데뷔했을 때 느낌 같은 네. 그런 좀 뜨거운 좀 네. 그런 지지가 있는 감독이라고. 네. 사실은 이 감독은 여전히 호불호가 막 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갈수록 좀 불호 쪽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아요. 예, 영화를 보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지만 그런 분들 다 포함해도 사실은 이번에 무주에서 선보이는 두 편의 영화만큼은 다들 이렇게 약간 고데기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작품? 네, 로렌스 애뉴이. 네. 네네. 그리고 마미. 마음이요. 네네.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감독이 가장 영화를 조금 적극적으로 만들 때 사실 그 이후 영화는 감정의 톤이 더 올라가긴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저도 약간 저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이 안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미와 로렌스 웨이는 약간 자비에 돌렌이 갖고 있는 어떤 두 가지 경향의 어떤 영화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좀 네. 재미있는 컬렉션이라서.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하는 게 우주 영화 특집입니다. 네. 약간 그 월2로 시작을 해서 네. 그래비티를 경유하여 네. 네, 에드 아스트라로 끝이 나는 네. 우주라는 공간이 이렇게 절대 고독의 공간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별로 없는 덕유산 대지표장에서 영화를 보는 마음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마음도 있고요. 네. 그 영화들의 어떤 그런 우주의 풍경 쇼트와 덕유산 그 공간의 어떤 그 밤의 풍경들 이런 것들이 스크린과 스크린 안팎으로 굉장히 조화로운 영화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아주 특별한 부탄에서 온 아이들이 다룬 영화와 그리고 그날 에드워드 양과 고레다 히로까지의 대표작 한 편씩을 상영을 하려고 해요. 에드워드 양은 하나 그리고 둘 네, 맞습니다. 상영하고 고레다 히로까지 감독님 작품 어떤? 아무도 모른다를 상영하기로 했어요. 네. 사실은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들은 똑같은 가족을 다루어도 아이들을 다룬 영화들이 또 한편에 존재하고 이제 어른들을 다룬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이제 어두운 계열도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일단 시작은 아무도 모른다. 제 목표는 언젠가 이렇게 숲에서 고레다 감독님의 이 좋은 영화들을 필름을 구해서 제가 이번에는 실패했거든요. 아무도 모른다의 필름을 해외에서도 좀 찾기가 어려워서 실패했으나 다음에는 좀 이렇게 필름들을 구해서 그 영화들을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제가 무주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뭐 희망상 같은 겁니다. 네. 무주산골 영화제의 유기아 집행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무주에 왜 꼭 영화제가 필요한지? 지역도 그 문화예술의 어떤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뭐 작은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 산골 영화제를 통해서라도 그걸 한번 보여주자. 지역화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발걸음을 띄워볼 수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영화제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그 지역과 호흡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영화제 프로그램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종종 구현되기도 하는데 영화제마다 저희 영화제는 이제 길 섹션이 그런 섹션이에요. 그래서 찾아가는 영화관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냥 영화만 상영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무주가 갖고 있는 독특한 컨텐츠 이런 것들을 이제 무주만의 공간과 좀 결합시켜서 거기에 또 영화를 상영하면서 관객들은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주만의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올해는 그동안 해왔던 곳과 또 다른 곳을 선정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막 지금 얘기하신 길 섹션이 그런 이제 찾아가는 영화제 무주 안에서도 영화하고 접근성이 좀 떨어졌던 지역에 우리가 찾아가서 지역민들에게 영화를 좀 보여주자. 그래서 그것은 이제 더 작은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화의 또 다른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 길 섹션의 그 스팟 장소는 그 무주 안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면민회관인데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주에 아주 특별한 독특한 그 건축 공간들이 한 30여 개가 돼 있어요. 그 이제 정기용 건축가 선생님의 작품 건축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건축물이죠. 면민회관. 거기서 이제 이번에 길 섹션을 하게 되는데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기용 선생님이 만든 건축물에서 무주 면민들 아니면 무주 영화제를 찾아오시는 관객들이 그 정기용 건축가의 작품 안에서 우리가 또 다른 영화의 작품을 본다는 것,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객 여러분께 초청의 말 한 말씀 해주실까요? 글쎄요, 이 말씀도 제가 우리 그 산골영화제를 그 다른 분들한테 알릴 때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읽혔던 책 중에 그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가 있죠. 그 해리포터가 그 호그와트 마법학교로 갈 때 그 런던의 킹스크로스역에 그 소설책에 보면 그 9화 4분의 3 플랫폼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호그와트로 가는 길이죠. 무주로 오실 때 산골영화제를 보러 무주로 오실 때 그 고속도로 그 서울에서 오시든 부산에서 오시든 35번 고속도로를 타야 무주에 오실 수가 있어요. 저는 늘상 서울이든 전주든 부산이든 전주로 가면서 그 35번 고속도로에 들어갈 때 이게 호그와트 마법학교로 가는 그런 신비스러운 항상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저희 영화제 무주 산골영화제는 그런 그 관객 여러분들께 항상 뭔가 꿈과 희망과 뭐 그런 신비스러운 느낌을 항상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관객 여러분들도 호그와트 마법학교로 가는 그런 느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무주 산골영화제에서 네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네, 무주 산골 영화제에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